안녕하세요, 슬빠입니다. 드디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죠. 비록 제한적인 각도의 내외관 사진과 동영상이긴 하지만 그것만 봐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제가 스포티지를 계약하기 전에 1차로 고민했던 게 바로 셀토스라서 아직 잔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개된 사진을 보다가 문득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셀토스 어디가 달라졌을까 하는 비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눈에 띄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작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는 기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건 DRL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전작과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작은 헤드램프 위쪽으로 해서 그릴 위쪽으로 가로지르는 모양이었죠. 이 부분이 낮에 봤을 땐 DRL이 아닌 단순한 크롭으로 보이는 약간 히든 타입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방향지시등 옆 바깥에서부터 시작된 DRL이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사이를 파고들면서 그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시면 상향등을 포함 4개의 겹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좀 더 큰 램프 2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퍼 하단 크롬 부분도 모양이 좀 더 과감해졌죠. 전작에서는 평범한 그 기능에만 충실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좌우에 위치한 송곳니를 연상시키는 느낌으로 뾰족 솟아올랐네요.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더욱 과감해짐과 동시에 강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요소들이 전작에 비해 많이 정리되어서 깔끔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뒤쪽이야말로 인간 승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항상 공도에서 마주치면 뒤를 왜 저렇게 했을까? 꼭 크롬을 저 위치에 저렇게 써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후미등 사이에 위치한 크롬바로 인해서 차 폭이 실제보다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새로 바뀐 로고를 묻어버리는 효과까지 발생해버렸죠. 더군다나 너무 높게 위치한 후진등이 야간 후진 시에 바닥이 어둡게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된 디자인을 보시면 그 크롬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포지셔닝 램프가 차 폭의 양 끝에서부터 90도로 꺾여 나와 가로로 길게 가로지으면서 차 폭을 더더욱 넓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중앙의 기아 로고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분마저 듭니다. 후진등 또한 범퍼 양 끝에 위치한 걸로 보이는데요. 야간 시안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범퍼를 보시면 전작의 가짜 머플러 팁 형태의 크롬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잘 뺀 것 같습니다. 훨씬 깔끔하네요. 전혀 머플러 팁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 오히려 복잡한 요소로 다가와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전처럼 배기량을 뽐내던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에 발을 맞춘다고 한다면 예쁘지도 않던 가짜 머플러 팁 형태의 크롬을 굳이 계승하지 않은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네요. 후면부 또한 전작에 비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만 두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렁크 부분을 잘 보시면 보통은 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라운드 처리하는데 셀토스에서는 전작부터 이 부분을 각지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전작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라운드 처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게 아쉽네요.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전작과 닮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노브겠죠. 형님들로부터 물려받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제 세그먼트에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차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아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25인치는 아닌 10.25인치 사이즈긴 하지만 소형 SUV로서 단점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전작의 별무형 내비게이션에서는 내비게이션 바로 밑에 물리 버튼으로 된 인포테인먼트 버튼과 노브가 존재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깔끔하게 바뀌면서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이 공조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공조기 버튼은 공조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 독립 제어 투존 에어컨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세그먼트의 차별성을 둔 요소로 보이고요. 공조기 온도 조절을 다이얼이 아닌 버튼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버튼은 여러 번 눌러야 하거나 길게 누르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해소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센터 컨트롤 패널을 보실게요. SBW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가장 눈에 띄고요. 양 옆에는 각종 편의 장치들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보입니다. 기존 모델과 위치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왼쪽부터 경사로 조속 주행, 운전석 열선 통풍과 핸들 열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륜 락 버튼이 있는 걸 보니 이 모델은 전자식 사륜 모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동승석 열선 통풍 버튼이 있고, 전방 센서 버튼과 카메라 뷰 버튼 순으로 전열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더불어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바로 드라이브 모드 레버입니다. 전작에서는 기어봉 옆에 다이얼로 존재했었는데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바 형태의 레버로 바뀌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 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컵 홀더 부분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브라운 시트의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브라운 내장이라기보다 브라운 포인트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이 약간의 포인트로 브라운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이건 제가 전시차를 실제로 봤었는데 재질도 그렇고 사진에서처럼 그렇게 고급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개된 사진은 없지만 아마 그레이 시트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및 기대를 해봅니다. 추가로 디자인 필름의 후반부를 보시면 블랙 휠이 적용된 셀토스를 보실 수 있죠.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그래비티 모델의 휠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휠을 제외한 벨트 라인이나 루프렉은 크롬 주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래비티 모델이 아닌 옵션 형태의 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황골탈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은 기존 자동차들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소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전작과 선을 긋고 요즘 트렌드에 발 맞춘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을 하나 뽑자면 컴바이너 타입의 HUD입니다. 기왕 요즘 트렌드에 발맞추는 김에 이것도 윈드실드 형태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포티지 오너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카탈로그나 디자인 필름에 나오는 차량의 경우 항상 최상위 모델이죠. 셀토스가 스타일 옵션이 빠졌을 때 헤드램프 디자인의 변화가 큰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요. 소형 SUV는 더더욱 가성비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은 세그먼트라서 가성비 트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A 디지털 키가 1과 2 중에서 어떤 걸로 적용이 될지, 또한 무선 카플레이가 적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운전자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 모델에는 없었죠. 니로도 전 모델에는 없었다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적용시켰는데요. 과연 이번 셀토스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셀토스를 공개된 사진으로 분석해보고 달라진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싶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